안녕하세요. 포천시 금도협회 홍보이사 김명입니다. 입추가 지난 밤이라 그런지 굉장히 선선함이 느껴지는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도 한낮에는 33도, 35도를 웃도는 한여름이라서 그 더운 날씨도 피하고 낮에 습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 촬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밤에 한가한 시간과 선선한 날씨를 벗삼아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각궁의 점화관리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각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눈 것 같아요. 각궁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 무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체인 듯 자기가 알아서 살아 숨쉬는 듯 움직여주는 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각궁의 재료로 사용되는 물소뿔, 소힘줄, 그리고 대나무 조각, 뽕나무 조각, 참나무 조각, 민어 불의 풀, 가장 중요한 게 민어 불의 풀로 접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겉을 장식하는 화피로서 아름다운 각궁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각궁은 생명이 있는 듯한 또는 없는 듯한 그런 활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일반 카본궁이랑은 달리 관리가 좀 더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각궁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 거예요. 일단 각궁의 재료 자체가 전부 다 인공적인 게 없이 전부 동식물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접착제로는 우리 생선, 민어라는 물고기의 불에를 지방을 제거해서 끓여서 쓴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민어 풀이 접착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 그대로 두면 그 습기, 여름에 이 장마철 눅눅한 습기에 의해 그 접착 부분이 떨어져서 활의 탄력이 감소하고, 그러면 활의 생명인 탄력이 감소하면 그 활은 생명을 다 한다고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점화를 거치게 되는데요. 재료 자체도 온도와 습기에 의해 그 성질이 변하고 활의 수명 또한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 점화를 하는데, 점화가 그럼 무엇이냐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점화란 습기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활을 따뜻하고 건조하게, 그리고 그런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각궁은 항상 밀폐된 점화장에서 보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에요. 점화장 내 온도 또한 각궁이 아주 필요로 하는 온도가 있는데, 습기가 많은 하절기에는 약 30도에서 34도 정도가 적당하고, 동절기 겨울에는 27도에서 30도 정도가 적당한 점화장의 온도라고 합니다. 또한 비가 오는 날은 온도를 조금 더 높여야 하고, 가장 좋은 건 약한 상태에 오랫동안 두는 것이 좋고, 강하게 짧게 두는 것은 그 활의 수명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점화장의 장치는 옛날에는 온돌방에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게 해서 점화를 관리할 수 있지만, 지금은 송판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 백열 전구를 비치해서 온도를 유지시키면서 점화장을 유지를 하는데요. 대부분 사정에는 점화장이 하나씩은 다 갖추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점화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궁을 점화장에 넣었다가 다시 또 빼서 활을 다시 쏘기까지, 그러니까 각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그 각궁을 일으킬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장에서 꺼낸 활은 좀 이렇게 따뜻한 온도였으니까 약간 따끈따끈할 거예요. 그 활 상태 자체로 활을 내기 시작하면 안 되고, 완전히 식혀준 상태에서 이제 활을 쏘기 시작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활을 일으킬 때는 모래나 흙, 그런 이물질이 활의 뒷심부에 닿으면 안 되니까
꼭 방석이나 붕대 등을 깔아서 또 활을 보호해 줘야 되고요. 활을 일으킬 땐 양편 고자를 꼭 잡고, 양편 고자라는 건 양쪽 끝에 고자를 꼭 잡고 일으키면서 놓치거나 옆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양편 오금이 덜 휘거나 더 휘거나 하지 않게 똑같이 구부려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활을 일으킬 때, 각흥을 일으킬 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위를 얹은 다음에는 양편 목소의 332 부분을 단단히 잡고 양편 목소가 올라서지 않도록 평평하게 낮추어야 되는데, 이때 낮출 부분을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역시 따뜻하게 불에 쪼인 다음에 낮추어서 이렇게 좀 활이 자유롭게 구부러질 수 있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온도는 약 37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또 일으켜진 활이 이제 똑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은 부분도 역시 힘으로만 꺾고 구부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열을 가하면서 바르게 조정하면서 똑바르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이제 궁대를 감아서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각흥을 일으킬 때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으켜진 활은 완전히 식은 다음에 이제 궁대를 풀고 한 두세 번 당겨 보면서 그 상하 고자가 바르게 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활을 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활을 일으키기 전엔 활의 뿌리나 뒤에 힘줄 부분에 불을 쪼이지 말 것이며, 이것은 그 불을 함부로 또 쪼이면 활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점화를 할 때는 굉장히 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활을 내다 보면,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각궁을 내본 적은 크게 많은 경험은 없으나 활을 쏘다 보면 가끔 활이 뒤집어진다고 하거든요. 현이 고자에서 탈출하는 느낌, 활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보이고는 하는데, 그런 경우는 과연 왜 그러는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뒤집히는 경우는 위에와 아래 상하장이 바르지 않고 좌우로 틀어졌을 경우 이렇게 활을 쏘다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상하로 몰려져 있는 상태일 때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줌손으로 줌통이 좌우측으로 약간 나가거나 들어갔을 경우에도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적당한 온도에 보관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점화가 부족했을 경우에 활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보여지고요. 또는 삼동이 많이 올라섰을 경우, 그러니까 활의 휘어짐이 바르게 되지 않았을 경우 쏘다가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각궁을 한번 연습 삼아 내볼 때 뒤집어지는 경험은 되게 당황스럽고 황당한 느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주의함이 그런 실수들을 낳으니 각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섬세하고 세심하게 활을 살아있는 생명체 마냥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삼동이라는 말이 종종 나왔는데요. 삼동이라는 곳이 어딘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줌통, 우리 손으로 짚는 줌통과 위아래 양쪽 목소 부분을 말합니다. 삼동이 많이 올라섰을 경우는 활이 잘 뒤집히고, 간단히 표현하면 활이 태평궁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태평궁이라는 건 활을 얹었을 때 어느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전반적인 균형이 잘 잡힌 활을 태평궁의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은 각궁의 점화 관리법과 각궁을 일으킬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궁은 카본궁에 비해서 살아있다고 했으니까 다루기도 어렵지만 가격이 꽤나 비싼 편이에요. 그 이유가 그 비싼 가격에 값어치를 하는 만큼 궁신이라는 건 활 몸 자체가 화살을 내보낼 때 충격을 거의 다 흡수함으로써 활을 많이 쏴도 비교적 팔이나 이런데 어깨나 무리가 없고 활을 쏘는 묘미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각궁을 내시는 분들은 또 그 묘미를 몸위에 빠져서 다른 카본궁은 잘 안 쳐다보시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그러므로 일반 선수들의 경기용이나 습사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각궁에 대한 관리법을 마감을 할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 활을 쏘는 사람들은 물론 나 스스로도 이겨야 하는 거지만 기본적인 건 활을 이기고 화살을 이겨야 적중할 수 있다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이 말은 활을 쏘는 사람으로서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말입니다. 각궁이든 카본궁이든 내 힘, 나 스스로의 힘에 버거운 각궁을 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올바른 자세로 쏠 수도 없고 올바른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그야말로 적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신체에도 굉장한 무리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활을 선택할 때는 자기 힘에 알맞는 활을 선택해야 건강한 몸으로 거듭나기 위한 활쏘기의 기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각궁에 대한 시간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요한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편안한 밤 즐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